사이다 무비튼. 남편은 이상하게 둘째에게만 차갑게 구는 경향이 있다. 첫째와 막내는 그렇게 예뻐하면서 말이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가 아빠랑 좀 안 닮았잖아. 혹시 다른 남자애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친구라는 게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바람 안 피웠다고 맹세할 수 있어? 라고 소리까지 들었는데 진짜 맹세코 나는 바람 같은 건 피운 역사가 없었다. 둘째도 다른 애들과 똑같이 임신하고 낳고 애정을 담뿍 담아 키워냈는데 바람이라니 닮지도 않다. 남편이랑 닮지 않아서 그렇다니 남자애들은 엄마를 닮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리도 있기도 하고 아빠랑 별로 안 닮은 애들이야 주변에도 널리고 널렸는데 달랑 그 이유만 가지고 게다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둘째만 미워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둘째가 당신 안 닮았다고 바람 피워나온 자식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DNA 감정을 하든가 무슨 수를 낼 테니까 둘째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그만하면 안 돼? 라고 부탁도 해봤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는 DNA 감정 같은 거 하기만 해봐. DNA 감정하면 바로 이혼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칼처럼 거절을 했고 둘째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남편과의 대화로 얻은 결론이라고는 DNA 감정은 절대로 안 된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꼴이 되었다. 한 집안에서 다 같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둘째가 남편에게 구박을 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보자면 장남은 활발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둘째는 머리가 좋고 말 잘 듣는 아이, 셋째는 오빠들에게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는 너무 사이좋은 삼남매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남편이 둘째를 차별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도무지 떠오르질 않는 마당에 DNA 감정은 절대로 안 된다며 화를 내니 완전히 진퇴양난이었다. 남편은 장남과 막내딸에게는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거나 숙제를 도와준다거나 물건을 함께 만든다거나 하는 정말 좋은 아빠였지만 둘째에게만큼은 숙제 한 번 도와준 적이 없는 낙제점 아빠였다.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갈 때도 다른 아이들이 둘째도 함께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는 한 둘째의 존재는 무시하고 둘째만 빼놓고 가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이니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었겠는가. 남편은 장남이나 막내딸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 두 아이들의 말은 거부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두 아이가 말하지 않는 한 둘째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분명 다 같은 자기 자식일 터인데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불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께도 이 문제로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 다 화를 내시면서 남편을 강하게 꾸짖기까지 하셨지만 그딴 거 아니니까 DNA 감정 하기만 해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었다. 둘째가 아빠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둘째만 특별히 예뻐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만 미워할 이유가 짐작도 가지 않았고 이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다. 남편과 또 한바탕 다투고 난 다음 날 남편이 넌 내 아들도 아니니까 들러붙지 말란 말이야! 라며 둘째에게 소리 지르는 걸 들어버렸다. 순간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서 남편과 대판 싸움이 났다. 그렇게 DNA 검사 못하게 해놓고 속으론 역시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런 자신의 감정을 아이에게 풀고 있는 그 비겁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 거봐! 당신 의심하는 거 맞잖아. DNA 감정 하자니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순 없었기에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DNA 감정 하기만 해봐! 너 나한테 맞아본 적 없지? 라며 검사에 응하긴커녕 이젠 아주 협박까지 하는 게 아닌가. 남편이 둘째에게 보이는 거부 반응과 차별과 폭언이 끊이지 않았고 검사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슬슬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고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로 했다. 물론 시부모님께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두었다. 애당초 남편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던 데다가 나와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시던 시부모님 내외는 나의 행동을 오히려 응원해 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 아빠는 아이들의 혈연 관계, 나와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두라고 충고하셨다. 갑자기 외가에서 지내게 된 아이들에게는 잠깐 외할아버지 댁에서 살 거야 라고 하니 장남과 막내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둘째만은 어딘가 모를 불안감을 내비치며 아빠는? 이라며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둘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자기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뭐가 얘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타게 하려면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남편에게 그렇게 심한 소리를 듣고도 장남과 막내에게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 아빠니까 자기도 말을 잘 들으면 자기도 예뻐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둘째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장남이랑 보내는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둘째도 돌보곤 했었는데 그 후 막내가 태어나고부터 슬슬 둘째를 차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들이 집에 없는 걸 눈치챘는지 전화통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전화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언제나 하던 대화가 되풀이될 뿐이었으며 점점 말투도 내용도 과격해지기 시작하더니 DNA 감정하면 넌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둘째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DNA 감정은 하지 마. 경고했어. 라며 점점 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빠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두신 뒤였기에 변호사가 남편으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고 DNA 감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협력까지 얻어 아이들의 혈연 관계를 밝히고자 DNA 감정을 받았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둘째는 우리 부모님과 혈연 관계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엄마인 나와도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분명한데 그게 꿈이었을 리도 없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는 충격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DNA 검사 결과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추궁했다. 처음에는 DNA 감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격분하여 갖은 폭언과 욕설을 뱉으며 흥분했었으나 시부모님의 호통에 결국 진정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째는 남편의 불륜 상대의 아이라는 것, 밝혀진 진실이라는 것의 실체가 나의 상상을 까마득히 뛰어넘었던 탓에 충격을 받고 말고를 넘어서 아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같은 산부인과의 다른 임산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게 그 산부인과 원장의 딸이었다고. 그리고 그 불륜 상대도 기가 막힌 것이 나 꼭 당신 아기를 키우고 싶어 라고 했다나 뭐라나. 남편도 처음에는 그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애 바꿔치기 안 해주면 부인한테 다 불어버리는 수가 있어? 라며 협박을 당했고 그래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실토했다.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자기 자식을 바꿔치더니 그렇게 바꿔치기 한 애가 자기 애가 아니라며 차별과 구박을 일삼다니. 그래서 그렇게 시종일관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애를 무시할 수 있었구나 싶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리고 나니 남편의 감정이나 행동이 너무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차별과 폭언만 없었어도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들통날 일도 없었을 텐데 게다가 지금은 그 불륜 상대와는 연락조차 주고받고 있지 않기에 정말 자기 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남편. 이 인간이 정말 사람 새끼가 맞긴 한 걸까? 현재 해당 산부인과는 폐원했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이 바꿔치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불륜 상대였던 여자의 소재 파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며 그와 함께 남편과 나의 이혼 절차도 밟아나가게 되었다. 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들은 남편은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는 고아원에 맡기고 가족들끼리 다시 같이 잘해보자 라는 헛소리를 진지하게 주절거리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내 평생을 통틀어 그렇게 격렬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솔직히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내가 눈이 뒤집혀서 한참 동안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었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 상대를 찾아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냈고 이혼도 무사히 성립되었다. 병원에서 태아를 바꿔치기 한 사건은 형사사건이기에 범인들은 체포되고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한다. 친아들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나에게는 친아들보다 둘째가 더 소중한 존재이다. 친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비난을 들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우리 3남매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남편이 이전에 둘째에게 그렇게도 매몰차게 넌 내 아들도 아니니까 들러붙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걸 듣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건 나의 불륜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식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을 수 있었다는 게 드디어 이해가 갔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도. 그 불륜녀도 당연히 용서할 수 없지만 이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몇 년 동안이나 정상인 코스프레를 해온 남편이야말로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다. 앞으로 내 평생 그 인간과 엮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